5060 중장년 남성 재취업 인기 자격증 5가지를 바로 알려드립니다. 100세 시대에 돌입한 만큼 50대까지는 청춘이란 이야기가 있죠. 5060 세대는 제2의 직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많은 분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십니다. 5060 세대에서 따두면 좋은 자격증 5가지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새 직업 찾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3년도 국가기술자격 기초 통계를 보면요.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필기시험 응시자 중 50대가 약 18만 명으로 11%, 60대 이상은 7만여 명으로 4.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0년 전인 2013년 통계에 따르면 50대는 전체의 6%, 60대는 1%밖에 되지 않았다니 10년 사이에 50대 이상 응시자 비율이 2배가 된 겁니다. 5060 세대의 응시자가 늘어난 이유는 아무래도 길어진 평균 수명 영향이 있을 텐데요. 또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노후 대비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격증을 발판으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일 겁니다. 응시자만 늘어난 건 아닙니다. 50대 이상의 합격률도 10년 전보다 상승했는데요. 2012년 50대와 60대의 필기시험 합격률은 34%와 31%였지만요. 작년에는 전체 합격률 47%보다 8% 높은 54.9%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60대 이상으로 53.3%라고 하는데요. 젊은 2030 세대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니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그만큼 간절함과 열정이 낳은 결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5060이 어떤 자격증을 따야 취업에 유리한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관리사입니다.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빌딩 상가 공공시설들을 관리하는 전문인을 말합니다. 주택관리사의 취업률은 높은 편이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해당하므로 고급 인력으로 꼽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는 일을 살펴보면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입주자 관리입니다. 주택관리사는 입주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이나 희망사항들을 해결해주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두 번째, 건물관리입니다. 건물과 같은 제반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유지 및 보수를 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세 번째, 복지시설 관리입니다. 노인정 및 놀이터 등의 시설을 청소 경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 번째, 사무관리입니다. 문서관리와 같은 행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섯 번째, 건물안전관리입니다.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화재, 도난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주택관리사가 되려는 이유는 첫 번째, 정년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직장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관리사에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장년 남성이 따두면 좋은 자격증 두 번째는 숲해설가입니다. 해설가는 휴양림 수목원 등에서 탐방객들에게 자연생태 등을 설명하고 다양한 생물의 살아가는 이야기, 역할 등에 관한 생태적 지식을 포함하여 숲에 얽힌 역사 등에 대해서 해설과 체험활동을 연계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체험을 돕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산림청장이 인증한 숲해설가 교육과정 운영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숲해설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국가 전문 자격입니다. 각 양성기관에서 이수한 사람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발급되는데요. 양성기관별 연일에서 2회 교육을 진행하며 접수 및 교육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양성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각 지역별로 무료로 숲해설가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격증은 지게차 운전 기능사입니다.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조종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하는 기능사 자격증을 말하는데요. 물류산업, 건설산업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지게차는 계속 쓸 것이므로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2020년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취업지원 사이트인 워크넷에 올라온 구인 공고 118만여 건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지게차 운전 기능사를 요구한 구인 공고가 7,37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자격증 난이도는 대체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보다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필기시험의 경우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요점 정리와 출제 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면 빠르게는 일주일만 공부해도 통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기시험의 경우 운전면허가 있거나 지게차 운전 경험이 있는 분은 학원에서 약 4시간가량 운전 연습 시 취득 가능한 난이도이며 운전면허가 없거나 지게차 운전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약 8시간 이상 소요될 정도의 난이도라고 이야기됩니다. 필기시험은 지게차주행, 화물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 과목이며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합니다. 네 번째 자격증은 굴착기 운전 기능사입니다. 50대 이상이 많이 취득한 자격증 1위가 지게차 운전 기능사라면 두 번째가 굴착기 운전 기능사인데요. 굴착기 운전 기능사는 건설 현장의 흙 자갈과 같은 물질을 굴삭 또는 이동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주로 도로, 주택, 댐, 간척, 항만, 농지 정리, 준설 등의 각종 건설 공사나 광산 작업 등에 활용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와는 다르게 굴착기 운전 기능사는 연령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굴착기 운전을 위해서는 건설기계 조종면허도 받아야 하는데요. 굴착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과 함께 일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 또는 적성검사서를 지참해 시군구청 교통관나 차량 등록 사업소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굴착기 운전 기능사 보유자는 주로 건설업체 건설기계 대여 제조정비업체 등으로 진출하며 이외에도 광산 항만 시도 건설사업소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굴착기 등의 굴착 성토 정지용 건설기계는 건설 및 광산 현장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굴착기를 소유하며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 있고 굴착기를 소유하여 관련 업체와 계약을 맺고 직접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2020년 기준 약 4만 5천 명에 달하는 응시자 중 필기 65%, 실기 40%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자격증은 손해평가사입니다. 농가에 피해가 생겼을 때 알맞은 보험금을 계산하는 손해평가사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봄에는 환절기, 여름에는 홍수와 태풍, 가을에는 산불, 겨울에는 폭설, 많은 농가와 농민이 계절마다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렇기에 보험을 들어 보상금을 받는 농가들이 많은데 이때 사고 현장을 살펴 피해량을 조사한 뒤 알맞은 보상금을 산정하는 직업이 바로 손해평가사입니다. 시험은 국가시험으로 시행되며 1년에 한 번 진행합니다. 필기 과목은 총 3과목입니다. 보험 과목 2과목과 농작물 이론 1과목으로 나눠집니다. 단점이라면 손해평가사는 고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있을 때만 하게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365일 중에 많게는 100일 정도라고 하네요. 해당 부분도 참고하셔서 자격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060 중장년층이 따두면 좋을 자격증들 5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